안녕하세요. 중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초영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역사 전문가 경석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기초영어 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세란 단어입니다. 정세는요, 기초 용어이긴 한데 조금 어려워요. 그쵸? 예. 근데 이 정세라고 해서, 와, 한자 자체를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정사, 정치정, 그리고 형세 세자인데, 딱 한자 자체는 형세 세자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던, 그쵸? 정치할 때, 그쵸? 정책할 때 정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형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형세가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딱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정치상의 동양인의 형세 또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상황을 밑줄을 걷잖아요. 그럼 앞에 정치 보면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이구나. 어떤 정치적인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라고 이해하시면 쉽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볼게요. 자, 미국의 국내 정세가 좋아지면 한국에게 도움이 된다. 굉장히 시사적인 얘기고요. 뭐 요즘에도 많이 쓰이죠. 그러면 풀어볼게요. 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나라에게, 한국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쉽게 되죠. 정치적 상황이 좋아졌구나. 그럼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따라서 쉽게 조금 다가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이건 굉장히 국제적인 이슈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았고요. 그렇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 바로 네 개의 강대국이 있는데 그런 국제 정세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 그러면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황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도 정세라는 용어를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 상황 이렇게 정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우리 한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교과속 사용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백제가 나왔어요. 백제 성왕은 고구려의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서 한강 유역을 되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아까 배운 대로 그대로 한자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정치적 상황이 혼란한 틈을 타서 백제 상황이 힘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한강 유역 탈환하자. 옛날 원래 우리 땅이야라고 하면서 되찾았다. 탈환하는데 성공했다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 고구려의 상황을 이용했다.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6세기 말 중국에서 수나라 혹은 수왕조 국가가 있었는데 중국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당시의 중국의 정세, 즉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은 역사를 이해할 때 특히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중국이 분열이었어요. 이른바 남북조 시대였는데 이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다. 그러면 바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힘을 어떻게 보면 점점점 펼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긴장하게 됐던 나라 바로 고구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수와 고구려가 싸우게 되는 살수대첩까지 여러분들이 살짝 떠올려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 보니까 만주에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을 위협하는 등 동아시아 정세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위에서는 중국 정세였는데 이번에는 동아시아 정세죠. 자, 동아시아 정세가 되면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그리고 바로 일본까지의 이 아우른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명나라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었고요. 명나라가 무너지고 후금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후금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바로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가면 후금이 청이라고 바꿨을 때는 병자호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급박했던 시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뜻이 비슷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시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국은 조금 어렵죠, 그쵸? 예, 그래서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 여기서도 여러분들 정세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시국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이렇게 시국이라는 단어를 혼자 딱 떨어뜨려 놓으면 조금 낯선데 밑에 문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갑작스런 개항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뭐 강화도 조약을 했단 말이에요.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부산, 원산, 인천 등을 이제 개항했어요. 그러면서 시국이 혼란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정치적 상황이 예, 혼란해졌다. 뭐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뭐 개항을 했다거나 일본의 개항도 마찬가지죠. 그 직후에 정세가 굉장히 혼란했기 때문에 정세란 용어 대신에 바로 이렇게 시국이란 용어를 써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어 시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정세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 기다리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에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 명을 위협하는 등 동아시아 정세가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동아시아 정세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아까 나왔다시피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나라는 점점점 세력을 잃게 됐고요. 후금이 점점 강해지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정치 상황이 급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바로 이 정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정세, 우리가 한국사 속에서 상당히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기초용어로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초용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